개인적으로 분석하기 가장 어려운 선수가 아닐까 하고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드리커스 듀플레시는 진짜 이상합니다. 불필요한 동작들이 정말 많고 깔끔한 테크닉의 측면에서 보자면 좋지 않은 습관들로 가득 차 있는 선수이죠.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 한번 쭉 보면 정신없기만 하고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를 스탠스 스위치, 거리가 맞지도 않는데 우겨 넣는 펀치 컨비네이션, 심지어 카운터에 노출이 되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하고 아예 뒤통수를 보이며 빗나가버리는 스피닝 백피스트와 스피닝 킥까지 테크닉적인 관점으로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오펜스를 많이 내지만 어쨌든 계속 승리를 하며 벨트까지 가면 아주 이상한 파이터입니다. 처음 듀플레스의 경기를 보았던 게 타바레스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얘는 데런틸 정도면 잡겠다라는 느낌이 컸었죠. 하지만 데런틸을 페이스 크랭크, 서브미션이라고 보기도 힘든 그냥 힘으로 찌그러뜨리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브런슨전에서 정리되겠다 했지만 브런슨의 코칭 스텝들은 타올을 던졌습니다. 또 휘테커는 속도전에서 아예 따라잡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포킹에 가까운 경기가 됐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긴 했음에도 어쨌든 스트릭랜드를 잡으며 벨트를 감았고 최초의 남아공 챔프가 됐습니다. 상성만으로 봤을 때 레슬링 게임을 제외한다면 상대의 빈 곳을 너무 잘 보는 스페셜리스트인 아데사냐와는 정말 좋지 않은 매치업입니다. 그 이유를 보겠지만 물론 그럼에도 확신은 당연히 없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가드를 둘 수 있겠죠. 듀플레시와 같은 경우 스탯의 민첩성보다 힘과 맷집, 또 기백으로 꽉 채운 전사 같은 느낌이고 아데사냐는 정확도와 스피드, 민첩성의 능력치가 치우쳐진 아주 대조가 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직하게 밀고 들어가는 듀플레시는 안면 가드를 수시로 아주 단단하게 굳히는 습관이 있는데 이 말은 바디의 오픈 찬스가 정말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데사냐는 잽과 킥이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잽으로 안면 가드를 강요한 후에 빠지며 바디를 차주고 다시 돌아주는 경기 진행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또 리치가 더 긴 만큼 확실히 앞손으로 재미를 볼 요소도 많기 때문에 앞손을 두들겨주고 바디를 두들겨주며 안면 오프닝을 노릴 가능성이 많죠. 듀플레시는 테크닉적인 측면에선 스피드가 빠르지도 않고 로메로와 같이 폭발력으로 한 번에 거리를 죽이는 선수가 아닐 뿐더러 뒷손 오버핸드를 크게 던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테크니션을 상대로는 상성이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잽이 좋은 스트릭랜드를 상대로는 오버핸드를 고집하는 면이 있어 좋지 않은 상대라고 예상을 했었고 또 밀고 들어갈 땐 직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휘테커를 상대로는 스피디한 경기 운영에서 전혀 따라잡지 못할 거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잽이 좋고 앞손으로 바디를 잘 찔러 넣을 뿐만 아니라 펀치력이 역대 미들급 최고라 불릴 만한 페레이라는 거리 안에서 진짜 깔끔하게 쓰러뜨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캐노니어, 베토리, 전성기 로메로나 코스타와 같이 테크닉보단 신체 능력과 화력으로 승부를 보는 선수들을 상대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스타일적인 상대성이 어찌됐든 이렇게 불안전해 보이는 선수임에도 결과적으로 승리를 쌓아가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듀플레시는 파이터로서 아주 좋은 습관이 몇 있는데 첫째는 옥타곤의 센터를 차지하고 압박을 해주는 비중이 아주 높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가드가 단단한 점과도 직접적인 연결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듀플레시는 상대의 타격을 받아주더라도 뚝심 있게 밀어넣고 경기 끝까지 추격하며 질리게 만든다는 우직함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강함이 있죠. 화력이 아주 좋은 타바레스 역시 유효타를 아주 많이 냈음에도 경기의 중반부터는 질려버린 듯한 모습이 나왔고 브런슨전 또 데런틸전도 비슷했습니다. 듀플레시가 상대를 밀어주는 데는 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생각합니다. 상대를 밀어줄 때 바디킥의 활용도가 꽤나 높은 편인데 묵직하게 펀치로 시작해 킥으로 끝나는 전형적으로 킥복서들이 사용하는 컨비네이션의 볼륨도 높고 단발성의 킥 역시 가드 위로도 대놓고 아주 강하게 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확실히 까다롭긴 합니다. 만약 아데사냐가 잽을 통한 충분한 견제로 듀플레시의 킥 볼륨을 낮춰주지 못하고 압박을 당하기 시작한다면 불편해할 양상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역시 평상시처럼 아마 경기 내내 타이트한 압박을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점은 전진할 때나 발을 붙이고 나서 체크훅을 던진 후에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는 듀플레시의 좋지 못한 습관인데 힘을 크게 싣고 던지는 체크는 확실히 스스로에게도 위험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듀플레시는 핸드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포켓 안에서 걸어줄 때 뒷손의 무게를 끝까지 걸고 던지는 습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능하면 잽이나 스트레이트를 사용해 끝까지 붙어버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데사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은 내구력에서 꽤나 차이가 날 것 같죠. 압박이 아주 좋긴 하지만 적어도 1라운드의 듀플레시는 페이스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경기 초반에는 잽으로 거리를 벌려주고 먼저 끌어들인 후에 돌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듀플레시의 장점 두 번째는 경기가 진행되며 타이밍을 맞추는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릭랜드의 경기뿐만이 아니라 휘테커의 잽 타이밍을 잘 읽었던 점, 타바레스전도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유효타의 숫자가 늘어났죠. 이런 능력은 어느 정도 본능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코칭 스텝의
선수들의 능력에 따라 퍼포먼스가 크게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치들이 예뻐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몇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게이지가 코너 사이드의 지시를 정말 잘 따르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듀플레시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아데사냐의 경기를 보면 워낙 분석도 많이 했고 강점인 스트라이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려해볼 점들이 몇 있는데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던 파이터가 패배를 기점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종종 보인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페레이라전의 패배 이후로 성공적인 복귀를 하며 증명을 했기 때문에 당장의 케이스로만 봤을 땐 챔프들의 내리막 공식을 대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아데사냐의 경기들을 쭉 보면 도전자의 위치에선 항상 재밌는 경기를 해왔습니다. 챔피언이 된 이후에 벨트를 지키기 시작한 시점부터 경기들이 루즈한 포인트 게임으로 흘러갔었지만 이번 경기는 도전자의 위치인 만큼 어떤 접근을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데사냐가 패배한 경기들을 보면 양상 자체는 비슷했죠. 케이지에 갇힌 후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애초에 레인지를 통한 킥과 서클링을 잘 활용해 빠지면서도 싸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밀리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베토리, 캐노니어, 또 코스타 이 선수들은 아데사냐를 잘 밀어주었음에도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죠. 알렉스 페레이라와 스트릭랜드 이 두 파이터들과 다른 파이터들의 차이점을 보면 아데사냐를 가둬준 후에 얼마나 침착하게 끝까지 압박을 해주었냐라고 생각합니다. 페레이라와 같은 경우 일단 펀치가 너무 묵직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아데사냐가 필요 이상으로 움츠려들었고 계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페레이라는 옥타곤의 공간 활용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레이라에게 밀리기 시작하면 경기는 패배한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1차전을 보면 페레이라의 파워를 경기한 아데사냐가 다른 경기들에 비해 케이지 사이드로 알아서 빠져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더 조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페레이라는 킥을 내거나 앞손 훅을 내며 아예 부터 타이밍을 뺏고 잘 가둬주었죠. 또 스트릭랜드와 페레이라 모두 비슷한 점을 꼽으라면 앞손 싸움을 아주 성실히 해주었다는 겁니다. 스트릭랜드 역시 아데사냐와 평행으로 서주며 끝까지 따라가는 장면들이 경기 내내 나왔는데 아데사냐의 공격을 아주 침착하게 끌어낸 후에 다시 평행으로 붙어 무게를 실지 않은 킥이나 앞손으로 재미를 많이 봤었습니다. 즉 아데사냐를 밀어줬다면 자신의 공격 타이밍에 아데사냐가 돌아나가지 못하도록 기다려주는 인내심 싸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가두어주기만 한다면 빠져나가기 위해 무조건 오펜스를 낼 수밖에 없을 테니 말이죠. 이런 점을 이번 경기에 대입해보면 바디킥을 통한 컨비네이션으로 압박 그리고 밀어주었다면 레벨 체인지로 한두 번 정도는 붙어주는 것이 아데사냐에게 조급함을 강조하며 오펜스를 먼저 끌어내는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과연 듀플레시가 아데사냐를 눕힐 수 있을까인데 최근 아데사냐를 보면 근육량을 많이 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효율적으로 해주기 위함이라 생각할 수 있겠죠. 브런슨전을 보면 듀플레시는 확실히 디테일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또 휘테커전을 보면 제 아무리 데미지가 있었다지만 완력과 프레임을 통한 상위 압박 능력은 아주 좋아 보였죠. 아데사냐의 디펜스가 좋다는 것과 앞손으로 거리를 벌리고 경기를 운영하는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옥타곤 중앙에서의 더블렉 드라이브는 어찌어찌 막아낼 것 같기도 하지만 케이지 사이드에선 듀플레시가 충분히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는 아데사냐의 네임밸류에 비해 하입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트릭랜드의 입장에선 듀플레시가 치마에프와 휘테커전의 승자에게 타이틀을 준다라고 선언을 했죠. 휘테커의 성실함으로 위치가 아주 애매해진 만큼 스트릭랜드의 입장에선 아데사냐가 승리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 하고 휘테커는 간절히 듀플레시의 승리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경기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